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는 제목이 이제 책상에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지난주부터 후반이죠. 중간고사 이후 하고 있는 5개 공간 중에 이번에는 책상이 있는 공간이고요. 강의 순서 부분을 PPT 녹화를 하지 않으려다가 여러분이 또 미리 듣고 오는 친구들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에는 10주차 강의 3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9주차에 침대가 있는 공간의 평면에 대한 과제를 여러분이 올리셨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책상 있는 공간에서의 행태라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전 주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책상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의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잠깐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간에 과제로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3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진행이 되는 과제 발표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1교시 진행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과제 발표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실시간 팀즈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PPT로 찍어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동영상 이번에는 이어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이 되는 내용은 책상에 있는 공간에서의 행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겠죠. 난 여기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위한 물리적 장치. 여기서는 책상이겠죠. 책상에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럼 그 물리적 장치를 가지고 일어나는 기본 동작과 여유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공간이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 두 번째 시간이 책상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요 활동 항상 알아보고요. 물리적 장치가 되는 가구와 그 치수요, 치수. 요거가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 배치 부분에는 요번에 큰 가구 배치가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활동이나 과제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책상이 있다는 거는 책상에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통 책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는 업무를 하거나 뭐 직접 정해지진 않지만 책상에서 식사까지 같이 하기도 하고요. 작업을 하거나 이런 공간에서의 활동들이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을지 요구가 뭔지 공간에서의 요구요, 공간에서의 요구.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유발하는 행태가 있죠. 이거와 같이 장치, 물리적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요구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떤 요구가 있었냐? 2명이 같이 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이 하기 위한 공간에 물리적 장치, 책상이 있고 서랍이 있고 또 이렇게 선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까지 보게 되면 또 다양한 뭔가가 있겠죠. 원하는 행태. 그래서 책상에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게 되고 한 공간에 달랑 한 가구만 있는 건 아닌데
잘라서 공부한다 그랬죠, 저희가. 자, 책상에 앉는다. 책상 높이 700. 여러분 이제 줄자 같은 거 조금 잘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상이 지금 얼마냐? 책상 높이, 학교의 책상 높이와 여러분 방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상 높이는 얼마냐? 저는 제 책상이 200, 720 정도입니다. 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식탁 높이, 책상과 같이 대용으로 쓰는 거 730, 대충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가구들. 자, 그 다음에 앉아있는 공간은 이 책상 끝에서 뒤에 여분까지 이게 의자를 밀 수도 있잖아요. 뒤쪽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750. 뭐 컴퓨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좀 쭈그려 앉는 좌식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좀 덜 쓰죠. 그래서 이게 350에서 400 정도고 뒤에 굳이 사람이 뭐 다닌다는 전제가 아닌데 의자를 밀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앉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600 정도. 이런 기본 치수들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암기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일단은 기억이요. 그 다음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 그 일본 책에 보면 교육 사무 부분에서 평면이죠. 수평에 대한 거, 이게 인면에 대한 거, 수직이죠. 수평에 대한 거. 책상에 앉아서 할 때 여기 책상 끝에서 60cm 정도의 공간이 딱 최소 치수네요. 여기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책상이 있고 여기 한 칸 정도니까 30cm니까 30cm면 딱 엉덩이까지네요. 붙어 있는 거고 여분의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뭔가 붙이거나 하는 활동일 때 60cm, 30, 30 두 번이고요. 이건 실험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60cm 정도가 최소의 공간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확장돼서 접수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뭔가를 할 때 이 공간도 여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게 픽스가 돼 있어서 벽이 있다고 하면 최소 60 이상 70, 75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여기는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뭐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휠체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좀 커지는 공간들이죠. 여기서부터 끝에서 보면은 90에 100, 105에서 110 정도의 치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딱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치수의 이 정도는 여분이고 이 정도면 너무 좁고 이런 감각을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런 슬라이더 요새는 안 붙이고요. 학습 부스 있죠. 요새는 이게 코로나 부스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책상에서부터 우리 책상이 45 정도 되면 60에다가 75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 전체로 하면은 120 최소 120cm 정도 앉아있는 거는 그것보다 공간이 더 적죠. 60cm 휠체어가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05에서 110 이상 되어야 될 겁니다. 어린이 치수, 어린이가 칠판에다 쓸 정도에는 60 정도의 치수가 필요하다. 자, 실험하는 모양도 있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치수 보십시오. 이게 90에 100 정도의 치수, 그리고 여기가 보통 30에 50 정도, 55 정도 되면은 요 뒤에 얼마의 공간이 필요하냐? 얘도 50. 그러니까 가구가 있고 뒤쪽에 뭐가 있으면 앉아있는 경우, 이건 어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른을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은데 이건 다 지금 어린이네요. 어른은 60cm가 미니멈 치수입니다. 자, 일단 책상에 대한, 의자에 대한 기본 치수를 좀 봅시다. 물리적 장치죠. 제가 계속 말하는 물리적 장치의 치수와 여기에 플러스 여분의 공간입니다. 귀신 공간이라고 쓸까요? 귀신 공간이 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귀신 공간에 대한 어떤 크기의 감을 잡아야 됩니다. 크기의 감.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의 치수인데 이거는 기성품 치수를 가지고 익힌 다음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성품을 잘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귀신 공간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의 우선순위를 정해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600에 1800, 1800의 의미가 뭔지 또 알아야 되고요. 높이는 얘는 745입니다. 식탁 의자 410에 450 정도 되는 것 같고 스툴은 훨씬 더 작습니다. 사무용은 440. 자, 이게 해상도가 깨져가지고 그러는데 책상 700, 높이는 다 740, 750 정도. 얘는 720. 직접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뒤에 활동이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물건의 책상은 자, 높이 고정값입니다. 높이 720이고 폭은 이 상품은 800의 고정이고요. 요거는 선택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1200짜리를 쓸 수도 있고 더 크게 해서 18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1200이 가장 많이 쓰이죠. 기본값. 크게 쓰겠다 하면 1800까지, 그리고 가끔 2명 더 쓰겠다 하면 1800까지입니다. 자, 편수하고 양수는 수납 공간이 한쪽에 있냐 편수고 양쪽에 있느냐가 양수형입니다. 다시 서랍 있게 되면 여기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죠. 그래서 기본이 1400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D800, 요 720은 요 물건에서는 기준값이죠. 상품마다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걸 제가 일부러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 서랍이 있을 때는 요 의자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 때문에 기본 1400, 1600, 1800까지 됩니다. 다양한 가구가 있어요. 여기는 710입니다. 600에 1600. 저는 600에 1200이 아마 1인 책상의 기본 사이즈일 겁니다. 기본. 높이는 식탁으로 하는 경우에 좀 더 낮고요. 책상으로 하는 경우에 좀 높아요. 근데 요새는 그걸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씩 개인 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허벅지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요. 그럼 내가 내 다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랍이죠. 서랍이 있을 때는 이 공간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얘 서랍 없잖아요. 서랍. 이 공간이. 앉았을 때 여기 받칩니다. 허벅지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서 서랍에 있을 때는 요게 조금 올라갑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이 또 찾아보면서 왜 그런지 좀 치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자가 들어가는 사이즈. 그래서 1450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터넷에 제가 찾아왔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책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1m까지가 최소입니다. 노트북을 놓고 사용하기에 적당한 노트북에 노트북. 책 같은 거 놓기에 1000 정도면 겨우 노트 하나 놓을 정도일 겁니다. 1200에서 1400은 모니터예요. 1인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1200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항상. 1000은 조금 좁고 1200 정도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책이 놔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트북, 저도 이제 노트북 주로 쓰고 여기에 마우스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1600 이상이 되면 좀 넣으셔야 되죠. 본체까지 놓고 여기는 모니터 놓고 본체는 요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모니터 좀 놓고 근데 여기는 모니터까지 위에다 놓고 본체까지 놓고 나란히 앉아서 쓸 수도 있고 누가 한 명 붙어서 쓸 수 있고 1800은 상당히 넓어요. 집에서 1800짜리 잘 못 쓸 겁니다. 아마 1200에서 1400 정도 쓰면은 크다. 1600이면 좀 크다. 1800은 되게 큰데
이거 두 명이 쓰는 건데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여기 2인이 나란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인이 여유있게 2m, 일반 집에서는 잘 못 쓰죠. 아니면 홈오피스를 사겠다 내가. 전문적인 홈오피스를 하겠다 그러면 2m까지도 가죠. 자, 깊이 선택에 대한 부분 60, 70, 80입니다. 일반적인 깊이 제가 말씀드렸죠. 60이 일반적이고 1인 사용하고 학업하고 노트북입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앉아서 무릎 펴고 다리를 펴려면 얘 다리 못 핍니다. 90도에서 조금 뒤로 나가서 다리를 펴야지. 제가 좀 책상 앉는 거를 까다롭게 보면 여기는 그냥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45는 무릎 닦을 것 같아서 안 되고 기본이 그래서 60입니다. 모니터와 일정 거리 확보. 요거요. 모니터가 있으면 일정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얘는 그래서 노트북을 놓고 씁니다. 모니터를 놓고 쓰려면 70 정도 있어야 된다. 80되면 마주보고 앉는 것도 가능하다. 60, 70이 되면 보십시오. 이렇게 다리가 들어갑니다. 책상 의자가 다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좀 부딪혀요. 80 정도 돼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다리가 우리가 보통 그때 앉았을 때 지난번 0.25H였잖아요. 무릎 앉았을 때 높이도 그렇고 그럼 이게 4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앉았을 때 무릎 닿는 정도도 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cm 40cm 정도가 있어야 그나마 딱 직각으로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구 이야기 하는데, 물리적 장치에 동작, 행태 등이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공간을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컨셉이라고 하죠. 어떤 의도가 있는지 보십시오. 얘는 밑을 비워놓고 모니터를 띄웠습니다. 모니터를 띄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공간을 정리용으로도 쓰고 나중에 키보드를 밀어넣기도 하고 요거의 의도는 이런 부품, 본체를 놓거나 기타를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각이 올라가서 세워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요만큼 높이 띄우는 거는 모니터를 놓거나 노트북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여유 공간을 같이 갖고자 하는 거죠. 얘 의도는 뭐가 있습니까? 이 테이블은 아마 이렇게 이쪽에 사람이 앉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거를 밀어서 이쪽에 판이 놔지고요. 이쪽에 사람이 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방의 구성에 따라서 이쪽 방이 아니라 내가 벽이 반대편에 있을 때 각으로 옮겨 놓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방이냐 왼쪽에다가 이걸 놓느냐 오른쪽에다 놓느냐 대면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게 가변성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가구의 의도 이쪽에다가 놓고 여기는 모니터나 뭘 놓을 수 있게 된 거고 아니 모니터가 아니라 본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모니터가 들어가고 키보드를 넣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굳이 마킹을 해 놓은 거는 가구와 그 다음에 건축의 확장입니다. 건축으로의 확장. 지난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센트의 위치가 이 가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방에 그냥 코너에 하나 정도를 놓죠. 이거의 위치도 사실은 가구의 가변을 잡기 위한 뭐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자, 조금 특별한 책상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책상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유튜브를 좀 보시면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봅니다. 미래 가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ING 진행 중이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세상은 여러분이 전문가로 활동해야 되는 세상에는 가구뿐만이 아니라 벽체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움직이는 월 이런 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변
공간들이 여러분이 활동할 때에는 거의 주류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얘는 이걸 접어서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 얘는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자, 책상이 있는 공간에 책상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수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고, 의자도 있고 책장도 있고, 사실은 개인의 여러분 실에 보면 공부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누구의 방에는 책상 의자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침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지만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또 책상에 있는 공간의 느낌을 우리가 감각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각에 빛은 어떤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게 딱히 좋을 수도 있고요. 모니터 작업을 하는 컴퓨터에 있을 때는 이 광이 힘들죠. 빛 반사 일으켜서 눈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커튼 같은 걸로 움직였다가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색상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요. 만약에 여기가 홈 오피스나 공부만 하는 공간이라면 약간 쿨한 느낌이 가겠죠. 침대가 웜한 느낌이라면 상대적으로 쿨한 느낌이 되고요. 조명도 이런 조명인데 부분 조명이긴 하지만 조도가 높은 침대에 비해서, 침대는 얘는 직접 조명이죠. 근데 침대는 사실은 그때 우리 이렇게 돼 있어서 불이 위로도 나가고 밑으로도 나가고 간접 조명 형식이었죠. 얘는 직접 조명입니다. 더 조도도 넓고 얘는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고, 그래서 침실하고 사실은 공부방하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책상과 침대가 같이 있는 거는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침실 주로, 어떨 때는 책상 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두 개를 같이, 만약에 두 사람인데 누구는 자고 누구는 공부한다, 이거 서로 안 맞는 거죠. 촉각은 재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이 사진을 보자면 이 사진은 연출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가 또 다른 중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낮은 테이블 넣고 앉을 수도 있고, 요게 느낌은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바닥재에 의한 촉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책상 재질은 대부분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누구는 유리를 씌워서 쓰거나 대리석 책상은 식탁을 쓰죠. 보통 원목에 대해서 쓰거나 원목 느낌이 나는 거지만 합성 수지를 쓰기도 하고요. 이건 뭐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각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소리가 차단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노트북을 쓰거나 뭐 할 때 스피커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피커에 음향이 있을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이어폰을 쓰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발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저희가 감각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향기, 공부 잘할 수 있는 청량한 느낌?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나쁜 냄새 안 나는 쪽으로 하고, 사실은 환기가 중요하죠.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지 공부방에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간단하게 수업 내용에 대한 이론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